네, 오늘도 딘사이트S 단희아 선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반등 시도 이후에도 하락폭이 다시 한번 재차 늘어나는 모습들이 연출됐고, 특히 반도체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게 국내 반도체주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 어제 마감했던 미증시부터 또 국내 증시까지 한번 쭉 살펴볼까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의 약세가 결국에 반도체 지수들 매도를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이치방크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게 전반적으로 브로드컴이라든가 반도체 전반의 매도를 촉발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마감했던 상황을 보면 결국 이제 제일 큰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축소한다, 투자를 축소한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가상화폐 2조 2천억 해킹에 따른 가상화폐의 주가 하락 부분, 즉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 심리를 자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그동안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일방 독주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효율성 정부를 표방하면서 머스크와의 가진 갈등, 그래서 260만 명의 공무원들이 해고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결국에 시장의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2년 만에 처음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동안 연착륙이라든가 경기 호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었지만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 가속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결국에 이제 기술주들의 매도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미국은 이제 트럼프 일방 독주 체제에 대해서 지금 마찰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락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바닥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믿어야 될 부분들은 유동성이 이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어느 정도는 이제 가닥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젤런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나토 가입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제 트럼프에게는 한 방 먹인 꼴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봐야 될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이제 독일과 유럽연합과의 미국의 갈등 부분, 나토까지 확장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결국에 경제에 불똥을 미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세 정책이죠. 상호 관세 정책이 어떻게 좀 유연해질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이제 많이 상승했던 거에 따른 숨 고르기, 그 다음에 다음 지지선이 어딘가에 따른 투자 심리 회복까지는 결국에 박스권의 장세를 보일 것이고, 그러면서 종목 장세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나름대로 내심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오늘 지금 다우나 나스닥 같은 거 보면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급락 출발했다가 11시쯤부터 이제 바닥을 찍고 낙폭을 축소, 꼬리를 더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를 했지만 결국에 그 기대가 부질없이 깨지는 데는 새벽 2시부터 매도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역시 계속적으로 이슈 섹터들의 종목군들은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 장세는 지속된다. 그러면서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의 하락 마감하고 다우가 뭐 강보합 수준을 마감했지만 결국에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태로 보였어요. 섹터별로 보더라도 제약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 소비재, 항공, 보험, 통신, 미디어, 즉 강세 섹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축소,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 양자라든가 원전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들이 낙폭이 크게 나왔고 그다음에 가상화폐와 수소차, 은행 쪽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슈가 있는 중소형주들은 오늘도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폴로의 PE 된다. 그래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뭐 링컨 에지라든가 벅셔 해스웨이 그다음에 프레시팻 이런 것들은 투자 의견 상향과 그다음에 실적 고전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도 굉장히 강세 마감했거든요. 반면에 이제 상장 폐지 목전에 두고 있는 니콜라가 급락을 보였고 그다음에 힘스앤허즈라든가 이런 비만 치료제 쪽이죠. 이런 쪽들이 계속해서 어제 오늘 크게 하락했고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들은 양자 섹터들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르깃이라든가 디웨이브 퀀텀이라든가 실스크라든가 마이크로 클라우드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크게 하락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하향 이 요인으로 해서 마이크론이라든가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이런 쪽들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ETF 쪽을 보면 대부분 기술주들이 낙폭이 크게 나왔지만 자율주행이라든가 헬스케어 섹터들 나름대로 강세를 보였고 원유와 방산, 항공, 바이오테크 쪽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반대로 이제 기술주 맥락의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 우주 섹터, 그다음에 보안, 재생에너지 쪽들이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M7 기업주들도 오늘은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마감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섹터들이 오늘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애플 정도만 애플과 알파벳만 오늘 마이너스와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피인수 이슈가 불거졌던 우리가 보면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특히 양자 암호의 마이크로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20% 이상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데이터 센터 축소에 따른 우려감으로 해서 팔란티어 테크가 신고가 경신 후에 지금 3일 연속 급격히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이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 이런 것들이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서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브릿지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프레시팻이죠. 프레시팻을 같은 경우 보면 이것도 실적 개선 때문에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낙폭이 크게 나왔다가 단기 급락했다가 결국에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 역시도 이제는 기술주 중심에서 중소형 종목으로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버크셔 해스웨이는 실적이죠.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버크셔 해스웨이는 현금을 늘려놨다. 이거는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적 또한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모습 보이면 결국에 당분간 시장은 실적과 이슈 요 두 개로 움직이면서 지수 바닥권을 탐색하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해킹 이슈 이 부분을 해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오늘 장중에는 이 93,000불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제 기다렸던 가격 수준 맞죠? 91,670불대, 즉 92,000불대에선 단기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양자 좀 더 빠진다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매수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신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불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니켈 이런 것들이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곡물주인 옥수수나 대도 역시도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다음에 천연가스 역시도 이틀 연속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보면 결국 원자재 쪽에서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과 천연가스 요 두 개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을 보면 이제 대단하거든요. 트럼프와의 맞짱에서도 밀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인공지능 쪽을 굉장히 옥죄고 있지만 미국보다 중국의 인공지능이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부에서도 288조 원을 10년간 투자해서 10년 연평균으로 해서 2.5%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마윈이 복귀하자마자 알리바바가 3년간 75조를 투자하겠다. 요 요인으로 인해서 결국에 기술주들,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기술주의 심천 주식이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양해 있죠. 우리 중국 증시는 3월 양해까지는 경기 부양에 대한 정부 스탠스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큰 염려하지 말고 매수하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러면 이제 양해도 목전에 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 이것도 어느 정도 끝물이 돼가는 게 아닐까, 요거를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어제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 이제 트럼프 신종 코로나 발견, 이것이 결국에는 조금 상승을 제한시키는, 그러면서 하락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과의 갈등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고점 돌파할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중국 시장 역시도 박스권 등락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견조했어요.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도 관점보다는 900일 부근에서는 매수 관점을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아랫골이 만든 양봉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이 어제보다 좀 더 낙폭이 크게 나온 그러한 국면들, 이틀 연속 낙폭이 크게 나온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 강도에 따라서 900일을 이탈할 건지 지지할 건지 이런 양상이 전개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종전 쪽으로 다가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 유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연기금이 주식 매수로 확대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이 외국인들에게 휘둘리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 역할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 특히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된 그런 상태면 우리 트럼프의 관세 포악, 또 관세 부과 강도가 더 세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 이제 겨울 끝물에서 와서 다행이에요. 확산 여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고, 정부에서 이제 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 자,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 내놓은 게 은행들한테 이자 장사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가계부채 이자 부담에서 조금 숨통이 트인다면 결국에 조금씩 소비 심리는 개선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900일 지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300일 돌파, 이 부분을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틀 동안에 이제 조정 보이면서 코스피 거래대금, 코스닥 거래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세장에서 숨고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 2천억 순매도하면서
1조 1,300억 누적 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역시도 1,100억 매도하면서 누적 300억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선물에서는 1,500억 순매도를 보였지만 2조 3,300억 누적 매수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시 20분 때 1,300억 매도였다가 3시 30분 2,800억까지 매도를 보였다가 결국에 마감에서 1,500억으로 마감을 줄였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점에서도 이제 2,000억 가까이 매도 나올지 보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어제 11시 2시에 2,700억까지 매도했다가 마감이 2,000억으로 매도 부분 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 강도 이거에 따라서 900일 지지 여부가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저는 900일을 지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증시 주변은 계속 유입되는 모습은 긍정적이에요. CMA가 2조 3천억이 빠져나갔지만 85조 이상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고객예탁금도 54조 9,600억 소폭 증가됐어요. 특히 이제 기대됐던 부분은 이제 월 말이기 때문에 마켓머니 펀드 자금, 법인 결제 자금 수요가 증가해서 빠져나갈 걸로 봤는데 일단 어제 9,800억까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217조 2,800억으로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액수가 유입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결국 외국인들 횡포해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응원 구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수익증권,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2,200억 감소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신용융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1,900억까지 최근 들어서 하루 평균 1,900 늘어난 건 굉장히 큰 축이었는데 17조 7,900억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약 2조 3천억 가까이 신용융자가 증가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외국인들 선물로 지수를 흔들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신용 담보 비율 관리만 잘하면 신용 지금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준비되는 행사를 보면 글로벌 생명과학 투자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약 바이오 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야 인공지능 공청회가 정책회의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제 장 마감 후에 요 이슈로 해서 유리기판 쪽들이 시간에 장 마감 무렵부터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래꼬리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유리기판들이 오늘 동시효과 개파락한다 하더라도 전일 저가 수준 이탈하지 않으면 오늘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리기판과 AI 섹터도 잘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부 첨단산업 물질 개발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신물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서는 뭐 EUV 섹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CXL 이런 쪽이 될 수 있겠고, 2차 전지에서는 뭐 전고체라든가 사륙파이라든가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련 섹터 잘 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저는 자율주행과 의료 AI 섹터들을 오전장에 집중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바이오와 2차 전지 섹터들을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집중 섹터를 순서대로 나열을 항상 해주시는데 어제는 말씀해 주셨던 액침 냉각이 정말 가장 먼저 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오늘은 또 자율주행을 맨 앞에 배치한 만큼 관련한 종목군들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난 핫이슈 종목 한번 AS 해볼게요. 11월에 공략을 했었던 젠백스부터 시작해서 성우와 메가터치까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젠덱스는 우리가 이제 11월 4일 나가서 11월 26일 날 목표가 상향하고 또 11월 29일 날 목표가 상향하고, 그 다음에 매도 후에는 1월 달에 14,000원 전후면 재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젠덱스 같은 경우는 현재 움직였던 게 파이프라인이라는 성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투자 유치까지 같이 이어졌어요. 지금 BW 조기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젠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자 이제 32,000원을 이탈하면 일단 전량 매도하자. 일단 지금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신약 허가, 물질 허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32,000원을 지지받으면 결국 이제 42,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이탈하는 매도, 그다음에 매도하고 나서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지난 12월, 1월처럼 매도했더라도 젠백스는 23,000원 전후에서 지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성우 같은 경우는 어제 LG에너지솔루션 46파이 이쪽에 4680 배터리, 그다음에 각형 배터리 이쪽 이슈가 부각될 거다 봤는데 결국 이제 시장에서도 뉴스가 부각됐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 전기차 및 휴머노이드 로봇에 4680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다. 이런 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테슬라용 말고 대용량 리비안 전용 4680 배터리까지도 내년 개발 완료할 것이다. 지금 성우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1차로는 우리가 목표 주가를 23,000원, 25,000원을 본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2만 원을 지지한다면 최종 32,000원까지 가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메가터치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4680 배터리를 양산해서 테슬라 납품하는 테스트 핀을 100% 독점 공급. 여기서 이제 독점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실적도 40억 흑자 전환되면서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준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 테스트 핀이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SK온까지도 납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각형이라든가 원통형이라든가 폴리머 배터리 모든 타입에 적용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형주 맥락이기 때문에 어제 머리 위에 꼬리를 길게 만들었는데 꼬리 만든 자리가 결국에 30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 주가를 이거는 그 44,500원, 300일을 봤는데 어제 4,550원 돌파했다가 밀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분들은 4,000원을 이탈한다면 요거는 그냥 미련 두지 말고 매도하고 다시 3,300원 전후에서 재매수하자. 이거는 인터배터리 행사가 이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있기 때문에 또 이슈는 될 수 있다라는 것. 매도 후에도 잘 보고 4,000원을 지지하면 목표 주가 우리 5,500원까지 상향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새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주목해야 할 이슈는 어디에서 고르셨을까요? 그동안 숨지고 있었던 자율주행 섹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테슬라도 중국에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곧 출시된다. FSD죠. 그러면 또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를 보면 현대차 그룹이 플레오스 225 행사를 개최한대. 요 부분은 SDV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SDV 소프트웨어 중심 비클이에요. 그러면 슈어소프트를 보자. 지금 슈어소프트라든가 현대오토에버가 대장인데 그중에서 우리 슈어소프트 보자. 5,260원에서 동시호가 매수하고 4,980원 이탈 손절 보시고 목표가는 6,900원 도전해보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다니까 특징적인 종목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와 AMD가 업스테이를 대상으로 이제 투자를 집행했고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 이해이기 때문에 업스테이지 관련주들 시가선에서 대량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대장으로 볼 수 있는 게 스톤브리지라든가 SK네트워크라든가 컴퍼니 K예요. 그럼 이 업스테이 이슈는 일회성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컴퍼니 K라든가 스톤브리지 벤처스 요걸 한번 우리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동시효과부터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핫이슈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슈어소프트테크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딜사이트S 다니아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